자, 안녕하세요. 천하장학교 친구들. 우리 7월 1일 수요일 10회차 강의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1학년 7반 친구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도복 입고 한번 뵀었고, 여러분들 우리 체육 수업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실에 앉아가지고 이론이랑 오리엔테이션 처음 얼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품새를 원하는 친구들과 겨루기 원하는 친구들이 13명, 그 다음에 11명 투표수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초빙 강사님들도 더 모셔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는 어, 같이 태권도를 직접 해보는 시간 가지게 될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화하면서 우리 강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보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 잘 봤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정통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 수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 다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양 파트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강의들을 다 보아도 좋아요. 네, 다시 한 번씩 봐도 좋은데 지금 이번 강의로도 충분히 제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게끔 짧고 굵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권도의 태자는 발태, 권자는 주목권, 그다음에 도는 길 도자를 써서 손과 발을 통해 수련하는 무도이다. 그래서 품새와 겨루기 시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품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작들을 일정한 동작을 반복해서 수련하는 자기 수련성, 겨루기는 내 태권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방과 겨뤄보는 것, 그다음에 시범단은 격파 또는 회전 발차기들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식 이런 태권도를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다음 태권도의 5대 정신에는 예의와 염치, 인내, 극기, 백절구물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의, 그다음에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 다섯 가지의 정신으로 태권도를 수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그리고 남자답게 우리 올바른 인생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태권도의 역사도 간단하게 썼는데 태권도는 과거에는 뭐랄까 그냥 치고박는 수준의 또는 아니면 우리 제천 행사라고 해서 뭐랄까 좀 어, 형태가 없었던 상태에서 차츰차츰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중세 시대에는 이제 이 수박으로 태권도를 겨루는 모습들을 이제 왕이 관람을 하면서 관람 스포츠로서 그래서 근세에 와서는 이제 무술로서도 발달이 되면서 우리 군인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됐고 현대의 스포츠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현대에는 경기 규칙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책정이 되면서 IOC라고 하는 올림픽에도 등재되어 있고 한국인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이제 태권도를 더 잘하게 된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한국 대표 스포츠이다라는 거. 그다음 모두의 태권도는 장애인, 남, 여, 노소 누구 할 거 없이 모두가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도 외국말을 하더라도 태권도는 한국어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모두의 태권도라고 했었고요. 품새를 조금 가볍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뤘던 적이 있는데 품새는 품새선이라는 것이 있어. 품새선을 따라서 수련을 한다. 품새선이란 품새를 할 때 발의 위치와 그 이동 방향을 선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격과 방어를 규정된 형식에 맞추어 지도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이어놓은 동작이다. 자기 혼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동작 중에 하나고요. 운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품새에는 유급자용 태극 1장부터 8장까지와 유단자용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지태 이렇게 다양한 품새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태권도장을 다녔을 때는 고려와 금강까지는 아마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아마 고려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이제 태극 1장부터 8장이 유급자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태권도 수련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단자 중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리 유단자 품새도 따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태권도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체력에 대한 강의를 좀 제가 했었는데 체력이란 우리 게임에서 보면 이제 HP라고 해서 기억 아실 거예요. 그렇죠? 피통이 큰 거.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체력이란 HP 쉽게 얘기하면 피통이 많아야지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우리 체력에는 이렇게 다양한 관련된 체력 요소들이 있는데 체력의 요소들은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런 것들이 건강 관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래 달릴 수 있는 심폐지구력 또는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대한 체력. 그다음 운동 관련 체력이라는 게 있죠. 운동 관련 체력, 평형성, 협응성. 협응성은 서로 도와주는 거죠. 협응하다라는 건데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반응 시간 이런 것들이 운동 관련된 체력인데 일단 보다시피 순발력, 민첩성, 아니면 평형성 이런 어떤 지구력들 우리 운동선수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운동 관련 체력이다. 다시 한번 보면 건강 체력에는 이렇게 신체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유연성이나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이 있다고 하면 운동 관련에는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에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강하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그다음 평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력이란 진정한 체력이란 회복 능력에 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HP가 100이 있는 사람과 200이 있는 사람, 200이 있는 사람은 200이 떨어지면 죽어버리지만 HP가 100이 있는데 자꾸 5씩, 10씩 계속 스스로 체력을 회복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 100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란 회복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권도를 통해서 체력을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건강 체력부터 운동 관련 체력들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무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중학교 1학년 아직 어린 이 나이 청소년기 이 성장기에 있는 나이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른이 됐을 때 더 멋있는 신체 조성을 가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거 기초 영양 상식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영양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거나 배워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되는지 연구를 해봤는지. 요즘에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백종원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음식 관련한 레시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집에서 해먹는 우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요즘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내가 과연 잘 먹고 있는가? 여러분들 키 크고 싶은 친구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좀 살을 빼고 싶은 친구가 있고, 아니면 살을 찌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먹었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이 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음식 습관을 가지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일단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면 똑똑한 거고, 앞에 다 써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5대 영양소로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3대 영양소가 우리 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이 소비가 됐을 때는 지방을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 단백질을 소비해요. 우리 몸에 저장돼 있는 것들을. 자, 단백질을 소비할 정도로 힘든 운동은 마라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는 단백질이 소비될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자, 지방을 빼는 것이 우리 다이어트의 목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죠? 지방이 많으면 뚱뚱한 거니까. 그래서 뭐 간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몸에 있는 뭐 피부에 있는 이 지방들을 빼는 것이 건강한 건데 그 지방을 빼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으로 쓰이는 에너지는 탄수화물, 그 다음으로 쓰는 것이 지방이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최소 20분 정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약 50분 정도 해주는 것이 지방을 소비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달리기부터라도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하라. 그러면 달리기를 했을 때는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까지 내가 계속 달리기만 해도 체력이 좋아진다. 근데 그 체력이 좋아지는 과정에 지방도 자연스럽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있어서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도 중요하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양들을 소비를 한다고 했죠. 탄수화물과 지방을.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소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기름 안 넣고 달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50을 소비해 놓고 밥으로 자꾸 60, 70 먹어버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와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는가 하고 이상적인 이렇게 배율이 적혀 있어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단백질이 근육을 성장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어, 탄수화물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들이 키를 크기 위해서 또는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성장을 합니다. 잠만 많이 자도 성장이 막 해요. 그럴 때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만이 골격근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꼭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뭐 밑에 보면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 단백질은 1g에 4칼로리, 지방 1g은 9칼로리라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지방 1g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방은 10%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방을 따로 챙겨 먹지는 마세요. 절대로. 여기 이게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이상적인 배율이고 지방 10%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모든 음식에는 거의 지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뭐 기름을 짜먹는다거나 뭐 참기름 마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을 채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견과류에도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을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체중 70kg의 경우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은요, 자기 체중당 0.8kg에서 1g이에요. 자기 체중당. 그러면 체중 70kg의 경우에 0.8g부터 1g이니까 0.8을 먹는다 했을 때는 56g 적혀 있고요. 1g을 먹는 데는 70g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덜 먹는 게 좋아요? 더 먹는 게 좋아요? 당연히 더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은 뭐 철도 씹어 먹을 나이라더니 아니면 뭐 뒤돌아서면 배고픈 나이라더니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예. 여러분들은 지금 소화기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라서 많이 섭취해줘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간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못 마신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는 우리가 통풍이라고 해가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정말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1g으로 맞춰서 계산을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체중이 몇 킬로예요? 뭐 45kg, 50kg, 60kg, 뭐 80kg, 90kg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 몸무게 곱하기 1 해서 그만큼 먹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70g, 1일 권장 섭취 단백질이 70g이다? 지금 70g만 먹으면 된다? 단백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기? 고기 70g이면 얼마나 조금인지 알죠? 약간 먹다 만 건데 한 고기 한 3점, 4점밖에 안 될걸? 자, 그럼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순수 탄수화물이 있다. 그다음 순수 단백질이 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왼쪽부터 보면 순수 탄수화물. 현미밥 100g 먹었다 해서 내가 탄수화물 100g 먹은 게 아니에요. 현미밥 100g에는 탄수화물이 34g이 들어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닭가슴살 100g이 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닭가슴살 100g에는 순수 단백질이 23g 들어있다. 계란에는 100g당 12g, 오징어 100g에는 18g, 두부 100g에는 9.6g. 이런 것처럼 모든 음식에는요, 그 음식의 단백질이 100% 단백질인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제품이, 이 식품이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닭가슴살 먹고 뭐 보디빌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하죠. 왜 닭가슴살 많이 먹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분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100g당 3,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닭가슴살 100g은 1,000원도 안 해요. 500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싸잖아. 그래서 닭가슴살이 가격 대비 성분이 좋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가장 많이 먹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닭가슴살 맛있게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맛있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맛있는 닭가슴살 사줘. 나 성장할 때 좀 필요하다 해서 고기를 못 챙겨 먹을지언정 닭가슴살 정도는 한번 챙겨 드세요. 예, 닭가슴살 맛있는 거 많아요. 엄청나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좀 표가 약간 좀 정신없고 좀 이렇게 좀 너무 많잖아요. 대충 보면 우리 칼로리라는 개념이 있고 GI 지수라는 개념이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 성분에 대한 거 가볍게 적혀 있는 건데 GI 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여러분들 당뇨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GI 지수라는 개념 자체는 혈당 지수라고 해서 GI 지수가 높으면 우리 몸의 흡수가 너무 빨리 되고 너무 빨리 소화가 돼가지고요. 우리 인슐린이라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뇨 정말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살집이 있고 좀 통통하고 덩치가 크다고 해도 GI 지수가 낮은 것들을 먹고 있는 친구들은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랐고 내가 건강해 보인다고 해도 GI 지수가 높은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들은 피해주고 초록 색깔들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좋은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빼고 얘기할게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 해놨다가. 그다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나왔네. 자,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이 저희가 0.8이 아니라 1g 계산으로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중이 70이네, 60이네, 50이면 곱하기 해서 70g인데 자, 닭가슴살 100g당 단백질은 23g이 들어있기 때문에 70 나누기 23을 했더니만 300g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체중 70kg의 남자는 하루에 닭가슴살을 300g을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은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됐을 때, 한 끼에 20g에서 30g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끼에 닭가슴살을 200g, 300g씩 많이 먹어봐야 몸에 소화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흡수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끼에 100g씩 3끼니 동안 나눠서 먹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점심에는 뭐 계란을 싸갖고 먹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닭가슴살 100g 정도 되려면 계란이 한 4개 정도 되면 돼요. 4개 정도 계란 정도를 노른자 빼고 먹으면 됩니다. 노른자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 4개 정도 싸갖고 와서 점심에 먹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꾸준히 이렇게 섭취해 줌으로써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가면 알아요. 티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돼가지고 어깨도 넓고 키도 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살도 좀 이렇게 있고 하면 좋잖아요. 예. 분명히 후천적인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의 어떤 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자,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냐?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잘 안 해줍니다. 예. 아직 한국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정말 잘 챙겨줘요. 근데 우리나라 식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자체도 건강하게 먹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먹어도 됩니다. 많이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닭가슴살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순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꾸준히 먹어주시면요. 다이어트와 근육 성장이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뭐랄까 살 빼는 친구들은 단백질 조금 먹고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은 35% 그리고 자기 체중당 아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체중당 0.8에서 1g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니까 1g 계산해서 꼭 챙겨 드시고 1g이 그러면 70이면 70이냐가 아니라 이건 순수 탄수화물이니까 단백질이 100g에 23 들어있는 것을 70g처럼 넣으면 하루에 300g 닭가슴살 먹어야 된다. 이 계산 방정식 이 동영상 통해서 했던 거 그대로 같이 계산해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이에요. 60이면 60 나왔죠. 그럼 23 곱하기 60 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올까?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23 곱하기 60이다. 아니지. 60 나누기 23이다. 그러면 260g 정도 되네요. 260g 정도. 근데 여러분들 체중 100kg가 됐건 30kg가 됐건 40kg가 됐건 말랐건 뚱뚱하건 이 정도 먹어주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100g씩 한 끼에. 예. 그렇게 해서 단백질 23g 정도 돼서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3개 나눠서 먹어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눠야 될 거. 아까 지방은 빼자고 했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지. 탄수화물을 먹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루 총 섭취량 중에 55%를 먹어라라고 써 있네요. 자, 이 개념을 좀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제가 짧고 굵게 하고 여러분들 과지로 내줄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너무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는 살을 쪄야 되고, 누구는 살을 빼야 되고.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이어트라고 했죠. 건강하게 근육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살 찌우는 근육 성장이 아니라 근육만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배울. 근데 여기서 하루 총 섭취량이 100%다라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루 총 섭취량이 나에게 적정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나의 기초대사량을 알면 돼요. 자, 기초대사량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알아서 소변을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보다 더 먹으면 살이 찔 것이고 이것보다 이만큼만 먹어줘도 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거에 대한 55%예요, 아까 전에. 자, 다시 살이 찌려면 내 기초대사량보다 더 많이 먹어줘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많이 축적시켜야지 살이 찌는 거고 살이 빠지려면 내가 가만히 소비하는 만큼만 먹어줘도 왜? 여러분들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 쓰면서 움직이잖아요. 활동 대사량으로서 벌써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만큼만 먹어줘도 당신은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운동을 더하면 당연히 더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해보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저는 아이폰보다는 삼성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걸 추천드려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은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에도 계산기 다 있으니까. 66.47 플러스 괄호치고 13.75 곱하기 자기 체중 더하기 가로 닫고 다시 괄호 열고 5 곱하기 자기 키 가로 닫고 마이너스 누르고 괄호 열고 6.76 곱하기 자기 나이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자기의 기초 대사량입니다. 자, 이건 계산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바디를 재서도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나와요. 인바디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근육량이 적다고 하면 기초 대사량이 적게 나오고 근육량이 많다고 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식과 인바디 여러분들이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잴 수 있는데 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합쳐서 나누기 2를 했을 때가 아마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단 기초대사량은 우리 계산식이 나온 걸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170, 1768. 여기에 55%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먹어줘라 라는 거예요. 아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남성 70에 키 175에 20 하면 계산식이 나오고 인바디는 근육량이 없어서 1600 나온 사람. 이 사람의 121 최소 섭취량, 미달시 체지방 사용률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의 효과가 감소한다. 그래서 최소 섭취량 정도는 먹어줘라. 뭐 해서 여기 보면 칼로리와 그 다음에 그람 수, 그 다음에 새끼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네 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이 사람은 새끼를 먹을 때 밥 기준 했을 때는 234, 닭가슴살은 196g 한 끼에. 오른쪽은 4끼 먹었을 때 175g, 그 다음에 147g 먹어주는 거 좋다. 이런 식으로 써있죠. 닭가슴살을 먹을 건지 돼지고기 먹을지 소고기를 먹을 건지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밥은 보통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냈고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파일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원하는 게 다이어트다. 그럼 다이어트. 내가 체중 증가를 원한다. 나는 좀 이렇게 좀 살을 찌고 싶고 좀 몸이 좀 크고 싶다. 예,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내가 다이어트인지 체중 증가인지 목적을 적고 키와 몸무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이 새끼 기준에서는 몇 g을 얼마만큼 먹는 것이 좋은지, 4끼로 먹을 때는 얼마만큼 먹는 것이 좋은지, 다이어트 친구들도 마찬가지 체중 증가들도 체중 증가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체 대사량보다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 안 찌는 이유는 100%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체질
체질은 무조건 바뀝니다. 내가 살 안 찌는 체질이야, 나는 살 찌는 체질이야, 이런 체질은 무조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나의 키, 자, 일단은 이름, 그 다음에 1학년 7반 몇 번, 그 다음에 내 키, 몸무게, 그럼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또는 나는 체중을 좀 증가시키고 싶어요. 이런 것들 적어주신 다음에 지금 제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 몸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런 특이사항들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제가 일일이 이렇게 데이터를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추가로 여기 아침에 우리 이거 이제 이거 비타민과 무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니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그러는 게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 주잖아요. 밥 먹고 먹는 과일은 살찌우는데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안 좋은 겁니다. 식사 대신에 과일을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좋은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반쪽을 먹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주는 것이 다이어트든 체중 증가든 누구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제되어 있는 정제된 것이 아닌 천연 비타민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항상 과일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먹어줘야 돼요. 과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과일을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저 과일 챙겨 먹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이나 무기 이런 부분들은 과일을 통해서 먹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어릴 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야채, 채소, 브로콜리가 됐건 아니면 뭐 상추, 아니면 깻잎,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풀떼기라고 얘기할게요. 풀떼기. 풀떼기를 많이 먹어야지 소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체중 증가를 위해서도 소화 능력이 좋으면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풀떼기와 함께 같이 밥을 먹어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메일로 더 보내면 되고요. 메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recoverypit 네이버.com. 자, recoverypit 그다음에 네이버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면 되고, 메일 보내는 방법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만나서 물어봐야 되고, 이거는 제가 그 태권도 수업과 별개로 여러분들도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했으면 운동을 통해서 운동 효과를 얻어야 된다.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은 영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양, 운동, 휴식 이 3박자가 맞아야지만 운동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다뤄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질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OX 퀴즈 한번 풀어보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현역으로 시합을 나가고 있는 태권도 선수와 함께 제가 강사님 초빙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 다 직접 할 거니까 체육복, 그 다음에 운동화 이렇게 준비해서 수업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